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기업을 향한 투심이 상반기 대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의 렉나자 효과로 주가 상승 유인이 열린 게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렉나자는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의 치료제 병용 요법으로 미국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산 항암제가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하락 영향으로 26일 항공사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도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원달러 하락으로 하반기 항공사 연료비가 기존 예상치보다 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비용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K엔솔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서버에 열을 식히는 공냉식 냉각이 주로 활용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새 냉각 방식이 전력 소비를 최대 28%까지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및 반도체 업종의 부진에 하락하며 2,70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종가 기준 2,700선이 무너진 것은 3일 만입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강력한 신호탄을 쏘았으며 내달 중순 예정된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파월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죠. 심지어 비컷에 대한 가능성도 제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날아올랐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4%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불거졌던 중동 리스크가 우리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지켜내지 못한 채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 넘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섹터는 있습니다. 바로 항공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항공주들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25원으로 뚝 떨어진 채 마감이 됐죠.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라든지 정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달러로 결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곤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대한항공은 2%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섹터 내에서는 진에어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9% 가깝게 불기둥 뿜은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 이야기인데요. 8월 25일에 반도체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기존에 선택을 했었던 공냉식이 아닌 수냉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2% 넘는 강한 불기둥 뿜어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회사인 서브모와 협력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솔직히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진짜 큰 폭으로 오르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하락 보이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있었던 이슈들 방금 전에 우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었던 게 뭐였던 것 같으세요? 생각하시기에. 저는 사실 중독 리스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전문가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중독 리스크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항공주가 올라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니케이 지수의 하락도 마찬가지로 좀 반향을 받았었을 거고 한데 자, 제가 오늘 한마디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의 한마디 무엇이냐 보시죠. 하락할 땐 큰형을 따라가는데 상승할 땐 나 몰라라 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 미국장 하락할 때 동일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면 우리 시장도 갭을 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오전부터 어땠습니까? 갭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관심 갖고 있었던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뭐 AI 관련주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오전장에 잠깐 상승을 보여줬었던 우리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만 보여줬을 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장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만 했었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미장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미국장이 끝난 이후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드론 전쟁 관련된 이슈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지켜봤었던 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5개월 만에 정상 범주 안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일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이미 지난주부터 예상치 안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충분히 지난주부터 항공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항공사들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비행기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유류값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죠. 항상 항공사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기름값이 싸지겠죠.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 딴에서 걷어들이는 수익금은 같은데 지출하는 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슈 때문에 항공사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바라볼 땐 그렇게 큰 상승의 반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관점을 찾아가신다면 차라리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추석 때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붐빌 것이냐, 그리고 올해 말에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또 얼만큼 증가될 것이냐. 그렇다면 항공사만 볼 것이 아니라 여행사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관점을 만들 수 있는 테마가 바로 항공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장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면 항공주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유류 관련주 엑슨모빌 분명히 봤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28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일 날 실적이 나오기 이전까지 지금 상승분을 크게 염두할 필요가 없을 텐데도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있었고요. 구글이 있었고요. 일라이릴리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발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액칭냉각 관련주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게 액칭냉각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떠올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종목들 액칭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더 발전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 유리기판 관련주 주가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죠. 액침 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엔비디아에서 액침 냉각을 사용하겠다. 그로 인해서 액체로 온기를 내리는 기술을 만들어내겠다. 지금까지 공랭으로 사용하던 걸 순행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컴퓨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까지는 오버클럭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랭만으로도 충분했었다. 여기에 메모리나 CPU의 수율에 따라서 배수를 증가시킬 때 순행을 이용해서 더 높은 사양을 만들기 위해서 오버클럭킹을 이용하기 위해서 순행을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메모리의 기술이 더 증가되면서 나노 공장이 점점 내려가면서 순행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1차 상승 파동을 만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2차와 3차까지 기다리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가 사실 달러 약세에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무릎을 탁 치게 되면서 원인이 뭔가 밝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마감 주도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진짜 이제는 입이 아픕니다. 지수 하락할 때 제가 뭐 보라고 말씀드렸나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금요일장에 일라이릴리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또 이것저것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제약바이오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려면 지수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을 보여줄 때 제약바이오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테마가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HLB 그룹주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LB 관련주 올라갈 때 물론 제약바이오라는 이름으로 같이 상승한 종목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이슈일 뿐 제약바이오를 전체적인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가 발표될 때 0.25로 발표될 것이냐, 0.5로 발표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0.5로 발표가 된다면 국내 증시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시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너무 입 아프게 말했던 쪽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역시나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강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 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한테 내일은 또 어떤 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바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장 몇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네.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자, 내일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내일장에 관심 가져야 되는 테마와 종목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이 종목들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 종목에 분류해서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 놓으셨다가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매수 타점이 어디인지만 알면 진입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일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액침 냉각까지 총 3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 테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체 테마예요.
이 초전도체 테마는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드리겠지만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Y2 솔루션 있고요. 그리고 한빛 레이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일 일렉트릭까지. 오늘 저는 시장을 보면서 제일 일렉트릭이 주가를 상승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시작과 동시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9시 30분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갑작스러운 수급이 붙으면서 전일의 고점, 지난주 금요일 날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분이 한번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제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방송에서도 5번 이상 얘기했었던 보로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을 지켜보시면 되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진입하는 관점인 것이지 내일 시초가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었던 액침 냉각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공조와 KN솔인데 KN솔은 이슈가 이미 있는데 이 이슈가 결국 우리한테 다가오는 점은 무엇이냐? 서브머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이어가고 있고 이행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력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계약을 했었던 이력이라는 점, 그것이 다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초전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테마는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느냐? 잊어선 안 되는 종목, 덕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엑스게이트까지. 이 두 종목은 내일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2 솔루션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매수가가 맞았다면 이 종목은 파란색 저항선 매도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바닥까지 짚었지만 문제가 됐었던 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오늘의 고점을 내일 장중에 돌파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고점은 얼마? 바로 4,075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같은 테마로 엮여있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저점 찍은 기간 똑같고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매우 많은 종목입니다. 왜? 상단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물려있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목의 평균 단가가 유지되고 있는 건 현재 가격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수익 구간에 올라와 있는 투자자들은 이 상단으로 올라갈 때 본전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의 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릴 때 어디까지 올릴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수급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빛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오늘의 고점을 돌파할 때라면 120일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 역배열 추세죠.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매매로는 진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오늘 저의 눈에 아침부터 포착되어 있었지만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모두 다 힘을 쓰지 못하면서 눈 밖으로 내보냈더니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대응하지 못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갭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왔었던 고점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얼마였느냐? 8,060원이에요. 이 8,060원을 넘어갈 때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언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또다시 내려왔는데 금요일 날 있었던 이슈가 이번 주까지 돌아온다면 마찬가지의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 전고점 돌파 매매.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가격이 하나 또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고점이 얼마? 8,590원입니다. 그러면 이 8,590원을 돌파할 때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8,600원이요? 아닙니다. 라운드 피겨의 가격만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가격을 8,610원으로 잡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1분봉상 385봉으로 보면 제 기준으로 하루치가 나오는데 8,590원이 아닌 8,610원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라는 거죠. 안 보이실 테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 굵기를 제가 6포인트 정도 줘볼게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진입 타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입할까요? 자동 매수 주문을 통해서 진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들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진입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걸어놨을 뿐인데 매수 진입이 된다. 그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의 고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8월 23일 날 그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라면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8,59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틱 위인, 한호가 위인 8,600원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프 라운드 피겨에는 매물대가 많이 있는데 그 매물대를 누군가 매수해 준다면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한 호가가 더 높은 두 호가 위인 8,610원이 매수가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8,610원이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2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못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파란색 선이 또 나옵니다. 분봉입니다. 단타 관점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돌파하는 자리가 뭐였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했습니까?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 자리, 그죠? 이탈하는 자리.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을 때 두 봉 이상 이탈되면 종가에 매도한다라는 걸 1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탈한다면 익절이고요. 올라갔다가 파란색을 이거래일 이탈하면 최종 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봉이라고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이거래일이 아니라 두봉. 2분 동안 이탈을 유지한다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은 9,130원입니다. 9,130원. 그러면 9,130원을 잡아놓고 이 자리를 깨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10시 정각의 종가가 9,120원입니다. 그렇다면 10시 1분에 9,130원 위로 못 올리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0시 1분에. 바로 9,080원. 그죠? 그렇다면 9,080원에서 시장가 매도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 익절 가격이 9,08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매수가 얼마? 8,610원. 매도 얼마? 9,000 얼마입니까? 9,08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들을 뽑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목을 뽑는 방법? 물론 어렵겠죠. 왜? 지금 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기차 관련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또 뭐 있습니까? 액침 냉각 관련주, 또 거기 하나 더 있죠.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초전도체 관련 주까지 이런 종목들을 보는 해안은 결국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상승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태여 욕심내서 미리 진입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회가 올 때만 진입하시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 정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주셨죠. 방금 보신 분들은 내일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개인들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기법이 있는 개인분들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기법, 바로 토르 기법, 오색선 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기법은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2,500개의 종목을 샅샅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할 거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가 종료가 됐거든요. 시간의 거래는 내일장에 대한 힌트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시간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될 힌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주시겠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시초가에 가장 큰 인기몰이를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종목을 들고 가신다면 그 다음 날이 시초가가 익절 자리가 되는 것이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건 단기 투자 관점으로 분봉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내일장에서 올라갈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들은 이미 6시가 끝난 시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파인텍 올라왔네요. 대성파인텍 한 종목 넣고요. 휴스틸도 올라왔네요. 보로노이도 올라왔습니다. 보로노이를 넣으려고 했더니 관심 종목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겁니다. 장이 끝나기 전에 3시 20분에 포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종목들 중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로노이도 마찬가지 관점이겠죠. 일봉상의 고점인 84,50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생긴다면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84,50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갔네요. 7시 30분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갑자기 올라갔다.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았다라는 건 뉴스가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주 안에 있지만 우리가 뽑아놓은 종목에서 무언가 가십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Y2솔루션부터 X게이트까지가 관심 종목인데 그중에 보로노이가 상승을 크게 보여줬고요. 한빛레이저가 1.4% 정도 올라왔다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Y2솔루션 오늘 윗꼬리 달고 빠졌죠. 그런데 내일 개파락입니다. 얼마 시작? 3,625원 부근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안 보느냐? 아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까지 1% 이상 하락을 했는데도 오늘의 고점 얼마? 4,075원을 넘어간다면 저는 4,080원이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로노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89,900원이라는 라운드 픽의 직전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면 이 종목은 내일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초 가격이 89,900원에 9만 원 한호가 위에 톡 건들고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분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가 89,900원인데 시초가에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할 때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얼마겠습니까? 바로 91,100원이 되겠죠.
9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의 물량을 누군가가 매수로 집어삼켰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바로 그 다음 호가가 진입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만들어지는 갭 띄운 자리는 무시하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윗골이 달았는지 확인하고 하락했다가 바닥 잡으면서 들어 올리는지 보고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종목들 또 몇 종목 있는지 볼 텐데요. 그 다음 종목 인성정보 나왔습니다. 야, 인성정보는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땐 시원하지만 내려갈 때 더 시원한 종목이고 제 이름이 걸려있는 종목인 만큼 저 또한 많은 피해를 봤었던 투자 관점입니다. 투자 관점으로 손실을 봤었던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께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릴 종목이다라는 거죠. 왜? 주가가 올라갈 때 너무나 시원하지만 내려갈 때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땐 너무 시원합니다. 내려갈 때도 시원하다는 게 문제죠. 올라갈 때 너무 좋습니다. 내려갈 땐 너무 악마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인성정보는 투자하실 때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시 등장했다라는 건 조만간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갭이 뜨는 내일이 아니라 조정받는 거 확인하고 거래량 줄어든 거 확인하고 그때부터 누군가 매집하는지 보면서 우리들을 꼬시는 외국인의 매수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입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양 나오고요. 오성 첨단 소재 뭐 이래 많이 나옵니다만 금양은 진입하시면 위험하겠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전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엔 전기차 화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3% 정도까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3% 정도까지 올라간 종목들을 미리 뽑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었던 관심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는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 외 단일가에서 올라간 종목들의 등락률은 내일 그만큼 떠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의 종목들은 무엇을 봐야 된다? 시가 대비 상승률을 보시는 겁니다. 시가 대비를 보셔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갭이 10% 떴는데 여기에서 10%가 내려오면 시가 대비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런데 갭이 10%가 떴는데 여기서 2%가 올라가면 시가 대비 플러스 2%인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갭을 띄웠던 건 어제의 시간의 단일가, 어제의 너고 오늘 상승하는 거 오늘의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상승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진입을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가 대비 상승에서 상승하는 걸 본다면 충분히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절선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시가가 다시 0%가 되는 자리를 잡는 거겠죠. 왜? 이 자리를 이탈하면 개파락으로 전환될 거니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에 다니까 매매하는 방법들 아니면 관심 종목들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통해서 안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6시에 마감했던 따끈따끈한 시간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시간의 거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방금 HTS의 형형색색의 5색선이 그려져 있는 거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핑크색 선과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게 된다면 사실 고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울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법 자료를 특별하게 이 USB 안에 넣었습니다.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사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개하실 로켓 배송 종목이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그래서 뭘 사야 하는 건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전기차 관련주와 음식료 관련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2개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네. 또 특별하게 2개 종목을 들고 와 주셨더라고요. 일단 너무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이런 장 속에서는 사실 뉴스보다는 오히려 차트를 더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분석해낸 것이 그 와중에 또 오색선 토르 기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 기법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2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파란색 선, 핑크색 선 이거 2가지만 가져가시면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괜찮은 내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핑크색 선은 뭐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 제가 시간의 단일가를 설명드릴 때에도 그리고 관심 종목을 설명드릴 때에도 이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익절 자리까지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은 마찬가지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 대한 안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차트에 표현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수, 그죠? 매도,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 구간처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가격 구간처럼 계단식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종목이 메가토르 신호가 같이 포착되어 있다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셔도 되고요.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구간마다 동일 비중 추가 매수로 이어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추가 매수하는 만큼 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계단이 몇 계단이나 더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은 원칙적으로 지켜서 진입하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선은 매도하는 가격에 대한 안내선이고요. 핑크색 선은 매수해야 되는 가격을 안내한 선입니다. 그리고 진입 자체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익숙해지시면 장중 매수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종가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3시 30분이 끝나면 종목을 못 사지 않느냐라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10분에 매수를 합니다. 그 시간을 장중 동시 호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위로 아래로 3호가씩만 보여지는 블라인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변동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느냐? 해당 시간에도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문 유형을 지정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해서 매수 주문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수하는 시간은 하루에 딱 10분만 있으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매도는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회사 직장인 분들이라면 우리 8시 반부터 미리 지정가로 걸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8시 반엔 장전 동시호가 시간이라고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보통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토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토르 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진입해 볼 수 있다인데 3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해당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기준봉이 포착되고 난 이후에 그날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렇게 기준봉이 섰으면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을 누가 받아주는지 아니면 익절하고자 하는 물량이 나오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종가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의 캔들과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려는 자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자리가 바로 종가 베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GS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주들은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자재값도 많이 올라갔지만 PF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F로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와 시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건설사는 투자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S 글로벌은 종합 무역 상사입니다. 그런데 철강 금속과 자원물자, 이 자원물자라 함은 석유나 화학 제품들도 있고요. 시멘트도 있고요. 기계 플랜트도 있고 석탄 같은 산업용 소재를 수출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간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웃나라 세 개 나라가 아니라 외국계를 거래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매출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미국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다가. 그런 걸 삼국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풍력 관련된 이슈는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해상 풍력 발전 하부 구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만 있고요. 그다음 자원 개발 쪽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석유 시추와 관련한 이벤트가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왕고래라는 테마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GS 글로벌이 해외에서 자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성과가 있었다. 그것이 이번 대왕고래 시추에 사용될 가능성, 이용할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판정이 되고 계약을 따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회사인 GS엔텍 과거 이름은 DKT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합화력 발전에 필요한 발전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개발 쪽 이슈의 만큼은 GS 글로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빅 이벤트 BYD입니다. 어떤 분들은 BRD라고도 부르고요. BYD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그 명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BRD라는 이슈로 나오고 있으니 BRD라고 정정해서 칭호하도록 하겠습니다. BRD의 한국 수입과 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뭐 하는 기업입니까?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테슬라와 비벼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중국에서 판매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BYD와 전기버스 트럭 부문 총판 계약까지 체결한 회사가 바로 GS 글로벌이다. 그렇다면 GS 글로벌은 중국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와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다 보면 BRD 버스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BRD 버스가 보입니다. 서서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운전하거나 아니면 길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제는 BRD라는 브랜드 네임이 보이실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페라이트는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GS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S 글로벌은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된 종목이에요. 하지만 매수가는 8,960원, 지난주 금요일 날 가격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4,015원에서 마감이 됐죠. 하지만 저는 욕심낼 겁니다. 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지만 아랫꼬리는 더 길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4,600원을 잡아왔습니다. 많이 높죠?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거래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여기서 파란색 저항선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4,600원을 넘어간다면 1차 익절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6,400원까지 본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1차가 4,600원. 그런데 근거는 과거의 파란색 저항선이죠. 이 자리를 다시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600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다시 익절 자리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농심입니다. 심신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환율 하락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냐? 원재료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해야 수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판매할 땐, 외국으로 판매를 할 때는 환율이 상승해야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오지만 반대로 농심은 환율이 내려가야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수나 음료 쪽은 뭐 카프리선도 있고요. 백산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라면 쪽은 국내에서만큼은 시장 점유율이 57%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깡! 그죠? 저 깡 할 때 그 깡입니다. 매운 새우깡, 뭐 새우깡 많지 않습니까? 그 깡과 양파링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농심이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다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라면 파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하고 어떻습니까? 밖에 못 나가. 구호물자를 챙겨야 돼. 뭐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까? 구호식품. 라면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2배가 넘게 증가가 됩니다. 그죠? 2020년부터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2년 동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2년 동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2023년 코로나 이제는 안전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또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차트를 보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38만 7천 원.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 자리를 알고 있으면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장중에 38만 7천 원까지 내려오면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차 목표가 47만 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34만 8천 원까지 잡혀 있는데 이 종목은 600일 차트 봐선 답이 안 나옵니다. 2400일 차트상 고점 있고요. 그 고점이 아닌 그 아랫단에 익절 가격 잡아놓고 그다음 38만 700원은 무엇? 과거에 지지가 됐었던 가격 구간을 진입가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나왔던 이 가격이 이제는 지지선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38만 700원 매우 맛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보다도 더 믿음직한 차트 그리고 차트를 분석해낸 토르 기법, 오색선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법으로 포착해낸 두 가지 종목 GS 글로벌, 농심까지 살펴봤는데요. 올라갈 준비가 다 됐다고 합니다. 맛있게 잘 지어진 밥에 숟가락 한번 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알려는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대응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핵심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주도 테마로 제약바이오, 액침냉각, CDMO 살펴봤고요. 내일 장 관심을 둬야 하는 테마로 전기차와 제약바이오, 액침냉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 GS 글로벌, 농심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많이 그 소문도 늦는 것 같습니다. 소문보다도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에 사서 뉴스에 수익 팔아서 든든하게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리고 그 기법은 바로 이 USB 안에 담았거든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